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습니다. 오빠,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죠?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핵 내 세포의 핵에 DNA상의 유전 정보가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을 정보를 읽어다가 필요한 것들을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유전 정보를 발현할 겁니다. 효소든 항체든 호르몬이든 만들어서 여러분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통해 필요한 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물질대사해서 산다고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각각 물려받았다고요. 근데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겠죠. 김영아 듣고 있지? 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유전 정보가 이걸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얘는 아빠한테 받고 얘는 엄마한테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동 관계로 각각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죠? 자,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뭐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알파벳 기호. 그치? 엄마한테는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게 하는 유전 정보를 물려받았어. 오케이? 그리고 그 혐알기가 되는 유전 정보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형질이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야. 그러면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기 때문에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서로 다른 형질을 물려받게 되면 이것에 대한 소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던 것처럼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한 형질에 대해서 우성 형질이 있고 열성 형질이 있어요. 하나의 표현형을, 혁이 듣고 있죠?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성 형질, 열성 형질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성 형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성 형질을 갖고 내가 우성 형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동생, 열성 형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여동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절대. 오케이? 그거 뭐냐면 순종의 엄마 아빠들끼리 결혼해서 그죠? 순종의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형제끼리를 결혼시켜서 자손제 1세대 때 이 둘 중에 너는 주름진 거고 너는 둥근 완두였는데 둥근 것만 나왔다라고 하면 뭐가 우성 형질이라고? 표현되어 나온 둥근 형질이 우성 형질이라고. 됐죠? 만두콩에서 그런 것처럼 그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의 개념이 사람의 유전 형질에서도 있다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둥근 완두, 이 겉으로 표현되는 둥근 완두들끼리 결혼을 시켰을 때 뭐도 나왔어? 100% 다 둥근 완두만 나왔나? 이 F1과 F1들끼리 자가교배를 시키게 되면 그죠? 이 F1과 F1이 엄마 아빠부터 서로 반반씩 물려받아서 대문자, 소문자, R을 갖고 있는 잡종의 둥근 완두였고 그죠? 얘도 잡종의 둥근 완두였으니까 자가교배라는 건 같은 유전자끼리 결혼시키는 거니까 그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잡종인 경우에 이 둘을 결혼시키게 되면 여기서 두 개의 생세포, 여기서 두 개의 생세포 각각이 나와서 비로소 주름진 형질도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열성 형질도. 맞죠? 그럼 얘를 가계도처럼 나타내볼게요. 가계도처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둥근 형질을 갖고 있었어. 엄마 아빠는 겉으로 보기에 둥근 완두였어. 근데 여기서 둥근 완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름진 완두도 태어날 수 있죠. 둥근 것도 주름진 것도 3대1로 나오죠. 나올 수 있잖아요. 3대1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어제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사람의 유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의 유전으로. 그죠? 엄마의, 아빠의 보이는 표현형하고 다른 새끼가 태어났죠. 그죠? 엄마 아빠는 둥근 완두였는데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그치?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전혀 닮지 않은 주름진 갑툭튀가 태어난 거야. 맞죠? 엄마 아빠의 표현형은 둥근이었는데 주름진 게 태어났어. 그러면 이 주름진 게 이 집 자식 아닌 거야? 네. 이 집 자식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배우는 이유가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마찬가지로 A형이라고 하는 혈액형, 사람의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어요. A형하고 B형이 결혼했어요. 그럼 그 밑에 자식이 A형하고 B형만 태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엄마 아빠를 다 닮아 태어나야 되니까. 오케이? 또는 엄마 아빠 반반이 태어나니까 AB가 태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집 밑에서 자식이 A형도 태어날 수 있고 B형도 태어날 수 있고 O형도 태어날 수 있고 A, B형도 모두 태어날 수 있어요. 팩트예요 이건. D형은 없어요. D형은 우리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RH 혈액형도 다르고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RH 플러스형을 D임자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실제 태어날 수 있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닮지 않은 이 자식이 태어나도, 이런 자식이 태어나도 이 집 자식이 맞다라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는 거라고.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둥근 거랑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만약 주름지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주름진 형질 우린 무슨 형질이라고 했었어? 무슨 형질? 우성 형질이야, 열성 형질이야? 우성 형질했어, 열성 형질했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그리고 F1을 결혼시켰는데 순정들끼리 결혼했는데 이때 F1에서 둥근 것만 태어났잖아. 주름지게 안 표현됐잖아.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린 무슨 형질? 열성 형질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엄마 아빠 순정들끼리 결혼했는데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리는 열성 형질. 주름진 게 열성 형질이고, 그죠? 이 열성 형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순정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둥근 것들끼리를 결혼시켰는데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너는 열성 형질이라. 돼요? 마찬가지로 A형, B형을 결혼시켰어요. 그죠? A, B형을 결혼시켰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은 O형이 태어났죠. 갑툭튀. 그쵸? O형이 열성 형질이야. 혈액형에 대해서.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열등생이다. 이거 아니라고요. 감정적인 느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순종들끼리 결혼했는데 순종의 뭐를 결혼시켰을 때 처음 첫 세대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열성인 거야. 돼요? 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람 유전에서 접근할 때 열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실질적인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해서. 되겠어요? 오케이, 실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긴 좀 디테일이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따가 추가로. 돼요? 혈액형 유전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이 갑툭튀에 대한 형질이 무엇이고 열성 형질이고 기억하자. 그치?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열성 형질이고 엄마 아빠의 이 표현형은 우린 뭐라 하자?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 되겠어? 엄마 아빠 이 형질은 우성 형질.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이 갑툭튀 형질이 뭐라고? 은서야? 열성 형질. 그치? 엄마 아빠는 우성 형질. 되겠죠? 오케이?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의 유전 가계도를 분석할 때 계속 적용이 돼요. 어저께 제가 반성 유전 설명을 하다가 디테일하게 거기서 약간 멈췄잖아요. 반성 유전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X염색체 유전. 자, 사람의 유전은 크게는 그 유전 정보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열은 별개야. 우열은 별개고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가 달라요. 그죠? 상염색체라면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가. 그죠?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가.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 44개의 염색체가 남녀 구분 없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갖고 있죠. 물론 그 염색체 덩어리에 놓여있는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겠지. 디테일 한 명 한 명 다 다르겠지. 근데 그 덩어리의 개수는 똑같잖아. 1번부터 22번까지 44개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았고 남녀에 따라서 다 공통적으로 44개를 다 똑같이 갖고 있잖아. 상염색체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한 발현에 의한 거라면 그죠? 1번부터 22번까지 44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아이 컨택을 지금 더 많이 깊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랑 같이 머리를 같이 굴려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빛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눈을 찍으면서 보는 이유는 딴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머리를 굴려주라고 눈으로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다고 혀가. 오케이? 네. 자, 더워요? 아니죠. 괜찮죠? 자, 그래서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44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남자라고 해서 더 갖고 있다거나 여자라고 해서 덜 갖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그 상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는 경우 상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어서 상염색체를 따라서 상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되는 경우. 그지? 유전되는 경우. 그것들이 누구냐면 혐알기에 대한 거. 또는 미맥에 대한 거. 또는 귓볼에 대한 거. 자, 얘네들이 뭔지는 설명을 해줄 거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많은 유전 형질이 있어. 사람의 표현형에서 나타나는 것 중. 근데 그 많은 유전 형질들이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것들 중에 혐알기, 귓볼, 그 다음에 미맥.
대한 것들은 그러면 남자라고 해서 그 유전병이 더 많이 나타난다거나 여자라고 해서 덜 나타난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없다고. 그런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없다고. 왜? 성별이 다 똑같으니까. 상념색체에 다 그냥 놓여있으니까. 돼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그냥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상념색체 위에 놓여있으니까.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차가 있다 없다. 빈도차이가 없다. 기억하셔야 돼.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발현되고 여자라고 해서 덜 발현되는 그런 거 없어. 자, 그 다음 어저께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성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는 경우. 탈모. 아니에요. 기다려요. 자, 성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놓여있는 경우. 이걸 크게는 좀 디테일하게 뭐로 어저께 첫 시간에 얘기했던 한성유전가, 그죠? 그 다음 간단하게 얘기했던 반성유전 두 가지가 있다고. 한성과 반성유전. 반성유전, 한성유전. 반성유전과 한성유전. 자, 한성유전은 Y염색체 위에 정보가 놓여있어. Y는 누구에게만 있어? 남자, 사람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Y염색체에 정상 표현형이 아닌 특이적인 귓속털 과다증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귓속털 과다증의 유전자가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간다고. 왜? Y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빠부터 아들에게만 흘러가니까. 남자만 Y염색체 XY, Y를 갖고 있으니까. 돼요, 은서? 그래서 한성 유전은 Y염색체에 그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Y염색체에 의해서 아들에게 가는 거야. 그게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증상 하나 있어.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냥 1번부터 5번 보기에서 많이 나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라고는 많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문제로 많이 풀어보고 딥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경우가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X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 반성유전은 X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 그러면서 우성일 수도 있고 그 특별한 유전병이 열성일 수도 있어요. 우열은 또 별개야. 그냥 X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예시로 누가 있냐? 적색과 녹색이 섞여있을 때 구분 못하는 정록생명이 있어. 정록생명. 그리고 혈액병,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선천적인 혈액응고인자 8번이 결핍돼서 혈액응고가 안 되는 것. 정록생명이 대표적으로 예시가 많이 나오고, 정록생명은 열성이야. 정상 표현형에 대해서 열성으로 표현돼. 정상 표현형에 대해서 열성으로 표현돼.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 여자 생명은 아빠가 생명이고 엄마는 정상 표현형인데, 여기서 아들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딸이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딸은 정상이야. 이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엄마 아빠가 미지수일 때 이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 아빠는 모르겠지만 너가 정록생명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아빠의 유전자형이 뭐게 너네가 그 근거를 대봐. 이유를 설명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자, 방금은 이미 답인 것처럼 선생님이 이래야지만 이 가족이 태어나는데 설명이 가능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봐봐. 자, 아빠로부터 Y염색체가 전달이 되고, 근데 생명은 Y염색체 위 유전이 아니라 X염색체 위 유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X염색체 위 유전이야. 같이 머리 굴려줘. 내가 너무 빠르면 얘기해주고,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두 번의 노력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입시탑 유튜브에 영상이 있잖아요. 복습하셔야 돼요. 사회 좋아하시는 분들, 조대꾸를 원하진 않아요. 조대꾸를 원하진 않습니다. 들어가셔서 오늘 내가 놓친 것 같다, 뭔가 좀 딥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꼭 복습해주세요. 여러분 뭐지? 알파 세대잖아. 태어나자마자 외장하드 아니 메모리 칩 갖고 태어났다면 알파 세대가 뭐예요? 알파 세대가 그 오장육부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디지털을 갖고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핸드폰 다 받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요, 자,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다. 복습. 혀가 듣고 있어? 여기 칠판 한번 봐줘. 플리즈. 그래서 봐봐. 아빠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아빠가 뭐였게?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해. 엄마는 생명이 정상이었고, 근데 이 집안에서 정상인 여자, 유전병인 여자, 생명인 여자, 정상인 여자, 생명인 여자, 네, 이렇게 태어난대. 그치? 생명이려면
엄마도 X 프라임. 그러니까 X 프라임으로 쓰는 건 이건 생명 유전자야. 그냥 X 쓰는 건 정사 표현형. 그러니까 X 염색체 위에 정상 유전자를 결정해주는 것. 이걸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도 있고 정상 유전자가 아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는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각각 사이좋게 한 개 한 개씩 물려받았겠잖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로부터 하나는 정상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한 명은 생명 유전자를 받은 여자인 경우, 이렇게 X 염색체를 두 개를 가지는 경우는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야. 자, 우리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를 생각해보자고요. 둥근 완두를 결정해준 유전자와 주름진 걸 결정해준 유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 얘의 표현형은 뭐로 표현됐어? 둥근 거랑 주름진 거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뭐로 표현됐었어? 어떤 완두로? 그래, 둥근 완두로 표현됐었죠. 이렇게 잡종이더라도 둥근 거, 주름진 거 사이좋게 엄마 아빠한테 하나하나씩 물려받은 경우에 표현되기는 어떤 완두로 표현됐다고? 둥근 완두로 표현됐었잖아. 그거와 똑같다. 그거와 똑같아. 정상, 생명이 아닌 정상 유전자의 X 염색체와 생명인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이좋게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 여자가 있어. 얘는 어떻게 표현돼? 겉으로 표현되기는 정상으로 표현된다고. 생명이 아니게. Understand? Understand? 오케이? 정상으로 표현돼요. 정상으로. 왜?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성이니까. 돼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둥근 완두가 표현되는 거와 유사한 원리라고. 왜? 우성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우성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였던 거냐면, 이 엄마, 이렇게 집안에 자식이 태어났던 엄마, 이 엄마는 하나는 정상 X 염색체. 정상이니까 안 표현할게. 정상을 안 쓸게. 그냥 아무것도 안 쓸게. 아무것도 안 쓴 건 그냥 정상이야. X 이렇게 쓴 거. X 프라임 쓴 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보통 열성 유전자가 놓여있으면 X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야. 특이적인 유전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 엄마는 하나는 정상 X 염색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또 하나의 염색체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 X 프라임. 이해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아들의 Y 염색체는 누가 줘? 엄마가 줘? 아빠. 내가 생각하는 걸 잘 따라가야 돼. 계속 가계도를 근처가는 팁이야. 생명 성 염색체 유전에서 이 Y 염색체는 누가 줘? 아빠만 줘. 아들의 Y 염색체는 누가 줄 수밖에 없어? Y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거든. 그치? 아빠의 X 염색체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 너네가 찾아라는 거니까 찾아보자고. 그치? 모르는데 아빠의 Y 염색체는 이 아들에게 갔을 거야. 근데 Y 염색체가 생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그럼 나머지 X 염색체를 누군가로부터 받아. 엄마로부터 받아야지. 근데 엄마가 뭘 줬기 때문에 얘가 태어난 거야. 생명이 태어난 거야. 지금 B급은 다 생명이야. B급. 그럼 서연아, 엄마가 이 남자 아들에게 뭘 줬기 때문에 이 남자 아들은 생명으로 표현된 거야? 둘 중에 뭘 준 거야? 서연아. 정상 유전자를 줬을까? 생명 유전자를 줬을까? 그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엄마는 겉으로 정상 표현으로 표현됐지만 두 개 중에 이 아들에게 X 프라임을 가진 생명 유전자를 받자마자 남자는 X 염색체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준 X 프라임에 의해서 바로 생명이 표현된 거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얘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내연 상담 일정 잡아야 돼서 잠시만요. 2분만 쉬는 시간 종료 시간까지만 나서 하자. 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 자, 이 아들은 X 프라임 Y Y죠. X 프라임 Y.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받았고 엄마로부터 X 프라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표현된 거고요. 근데 두 개의 딸이 태어났어요. 두 개의 딸. 서로 다른 두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딸내미들이 태어났는데 그 딸내미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한번 봐보자고. 얘는 정상이잖아. 그치? 얘는 생명이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정상이면 봐봐. 자, 이 생명인 누가 태어나려면, 딸이 태어나려면 생명은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라고요. 열성 표현형이라고. 그죠? 생명이 표현되려면 이 주름진 것도 자, 소문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열성으로 나타나잖아. 태어나잖아. 그죠?
두 개가 서로 주름진 거, 이 열성 유전자를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도, 여자 딸인 생명도 X염색체 위에 그 유전 정보가 놓여 있는데 아빠한테도 X염색체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도 X염색체를 받아야 생명이 태어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딸은 X'이어야지만 생명이 형태가 태어나는 건데 이 X' 하나는 누가 줬고? 엄마가 줬고. 그쵸? 이 X' 하나는 누가 줘야 돼? 그쵸? 아빠가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X'을 100% 갖고 있는 거야. 이 딸이 태어나게 하려면. 그지? 아빠가 바람펴서 또는 엄마가 바람펴서 다른 집에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닌 전제상. 그지? 이 생명이 딸내미가 태어나려면 선생님 좀 꺼주세요. 이 생명인 딸내미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X'을 아빠가 무조건 갖고 있었어서 X'이라고 하는 얘를 얘에게 줬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빠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아빠는 생명이라고. 그죠? 아빠는 생명이라고. 됐죠? 아빠는 무조건 생명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딸내미는 정상이잖아. 왜 정상인 거야? 아빠가 저 딸내미에게 최소한 X'을 무조건 주죠. 왜요? 딸내미의 X 염색체 하나는 아빠가 주고 나머지는 X 염색체는 엄마가 주잖아. 그치? 그래서 X'을 줬고요. 그쵸? 아빠가 X'을 딸내미에게 줬는데 근데 얘는 정상 표현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엄마가 얘를 준 거야? 얘를 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 이 엄마로부터 이 딸내미는 아빠는 무조건 최소한 딸이니까 아빠가 준 X염색체 하나를 무조건 이 딸내미에게 준다고요. 그죠? 아빠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치는 얘라고. 생명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 근데 이 딸내미가 표현형이 정상이잖아.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잖아. 정상이잖아. 이렇게 정상인 얘가 태어날 수 있으려면 뭐가?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얘를 딸내미에게 줬기 때문에 정상인 이 아이를 물려받아서 엄마한테는 이걸 물려받았고 아빠한테는 저걸 받았기 때문에 정상과 생명을 믹스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이다 보니까 겉으로 정상으로 표현된 딸인 거야 얘는. 이렇게 생각의 전개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리고 이럴 경우 이렇게 잡종처럼 하나는 정상 유전자,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잡종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보인자라고 해요. 돼요? 오케이? 보인자. 그러니까 잡종 형태들을 사람 유전에선 주로 콕 집어서 보인자라고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종 올리면 바로 하죠. 맞죠? 이때라도 중전이라 하게 해주면 안 돼. 잡혀가요. 어딜 잡혀가? 어딜 잡혀가? 제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지 마. 어디 갔어? 드링크. 자, 들어오세요. 봅시다. 김혁이 또 어디 갔어? 내가 들어오면 나가. 이거 뭐야, 청개구리야? 되돌이표야? 어디가? 아이고. 넌 움직이지 마. 시켰지, 셔틀. 얼른 와, 김혁. 현진, 컴온. 여기 끝낼 거라고. 나랑 누가 있다고 없어서. 주문할게. 쌤들 바빴어. 어린이날 이벤트하고 안 바빴겠니? 못 바빴어. 받았어요. 너가 그 입이 나올까?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올 군번이야 지금? 야 우리 미친듯이 지금 3학 2학기 거 빨리 끝내야 돼. 뭐라 했는데요? 볼게요. 네, 이런 그 리액션이면 아까 쉬기 전까지 정말 소프트웨어가 좋았는데 쉬는 시간 없애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살짝. 아니 그럼 그런 분위기는 함께 살아있지 않을까요? 힘들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주자. 쉬었으니까 집중해줍시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목생맥과 혈병은 열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양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죠? 아빠의 유전자양을 찾아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명인 집안이긴 한데 아빠의 유전자양 모르겠어요, 그거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려받은 형태로 추적해가면 돼요. 맞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표현형이 정상인데 정상인 엄마 아빠 밑에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집안 말고 또 다른 집안에서는, 그죠? 엄마 아빠는 정상이야. 생명이 아닌 정상. 근데 정상인 엄마 아빠 밑에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대. 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 아들의 Y형 색채는 아빠가 줘. 그지? 아빠가 XY를 몰빵해서 주진 않아. 그럴 수 없어. 아들의 Y는 누구한테만 준다? 아빠로부터 아들에게만 간다. 그지? 그럼 나머지 X형 색채는 누가 준다? 엄마가 준다. 그죠? 근데 엄마는 겉으로 정상이었다. 그죠? 엄마는 겉으로 정상이었는데 엄마의 유전자형이 100% 뭐였다는 거야? X 프라임이었다는 거지. 돼요? 엄마의 유전자형이 XX 프라임이어서 누구? 이 X 프라임 하나가 얘에게 전달돼서, 그죠? 그죠? 엄마는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잡종 형태였던 거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X 프라임 생명 유전자가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생명인 아들이 표현된 거다라고요. 알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X형 색채 유전이고 열성 유전이에요. 생명이. 이렇게 풀어낸다는 팁을 기억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끝이 아니라고. 되게 초점 잃은 눈동자가 한 분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먹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X형 색채나 Y형 색채, 즉 성염 색채에 유전 정보가 놓여 있어서 그걸 따라 유전된 형태의 패턴으로 가게 될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문제 풀이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나는 해와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성염 색채를 따라 유전되는 거냐. 그러니까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의 차이. 이쪽. 왜? 봐봐. 남자들은 엄마가 이거를 줘버리면 보인해줄 수 있는 X형 색채가 2개 있는 게 아니잖아,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X형 색채가 1개니까 엄마한테 어떤 X형 색채를 물려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X형 색채 위에 놓여있는 그 유전 정보의 표현형이 100% 바로 그대로 나타나버려. 맞죠? 그쵸? 엄마가 둘 중에 랜덤으로 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아들은 엄마가 이 X'을 줘버렸다 그러면 바로 X'이라는 생명 유전자를 받아버리면 바로 생명으로 나타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표현형 자체가 유전자형까지 다 알려줘. 남자는 표현형 자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형태로 엄마 아빠는 정상이었는데 얘가 태어났다면 남자의 표현형 자체가 유전자형까지 알려주는 거야. 정상이거나 뭐거나 생명이거나 2개 중에 하나야. 50% 확률이야. 여기 안에서만 보면. 돼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어때요? XX.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정상을 받아도 겉으로 생명이 아닌 정상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맞죠? 엄마하고 아빠한테 XX'을 받으면 그런 뭐로 표현될 거고. 그래도 생명 유전자를 하나 물려받아서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겉으로는 뭐로 표현될 거니까. 정상으로 표현될 거니까. 맞죠? 왜? 정상이 세서, 우성이어서.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표현되기는 정상으로 표현될 거니까. 돼요? 온리 뭐일 때 아빠도 생명 유전자를 주고 엄마도 생명 유전자를 줬을 경우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듣고 있어? 혁이는 앞으로 여기 앉아. 그죠? 사이드에 가려서 앉지 말고. 돼요? 지금 옮겨봐. 짐 챙겨서 이쪽으로 옮겨봐. 이쪽 쪽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다야. 전부. 유전자형이 표현형까지 다 알려줘. 근데 여자는 유출을 해야 돼. 자식으로부터 유출을 해야 돼. 에? 왜요? 완전히 유전자형이 다 완벽히 정상의 유전자형일 수도 있고 하나는 잡종, 그죠? 하나는 정상,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태의 정상일 수도 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유추해가면서 역으로 푸는 게 가계도 분석 문제야. 그리고 남녀에 따른, 그래서 성염색체를 따라 유전된 형태들은 남녀에 따른 형제 발현의 빈도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좀 더, 특히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에 얘네들 둘 다 열성으로 유전되잖아. 생명하고 혈병은 다 열성으로 유전된 형태니까 남녀에 따른 형제 발현의 빈도 차이가 있어요. 남자가 조금 더 그 유전병이 더 많이 발현돼요. 남자에게 더 많이 표현돼요. X형 색체를 하나를 물려받아버리면 바로 표현되는 형태니까. 생명이고 혈우병. 그리고 혈우병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형 색체를 둘 다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하나씩 만약 물려받은 딸이다라고 하면 그 딸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다고요. 태어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열성 치사돼버려. 치사유전. 미리 죽어서 태어나지 않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혈우병 여자 환자는 없어요. 돼요? 열성 치사유전으로 돼버리더라. 이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혈우병이에요. 자, 여러분 책 어디다가 혈우병에 대한 설명. 여러분 책에 그 160쪽 중간 아래쪽에 반성유전 써져 있고 그 반성유전의 161쪽 아래 방전유전의 예에 정목생명하고 혈우병이라고 써져 있지. 그 혈우병 유전 옆에다가 여성 혈우병은 이론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적어줘. 여성 혈우병 환자는 이론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열성 치사 유전 되더라. 여성 혈우병 환자는 이론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안 태어나냐? 이미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더라 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좋아요. 열성 치사유전. 자, 그렇다면 성염색체 유전까지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상염색체 유전은 조금 더 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 혐알기가 뭐냐면 혐알기가 이렇게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혐알기. 어디요? 그거. 되는 사람이 있고요. 딱 한다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형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형질을 갖고 있는 게 열성이거든요.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열등한 거 전혀 아니야.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영어 발음이 뭐 어눌해 그것도 아니야. 오케이? 엄마 아빠가 뭔데요? 원래 못했는데 연습해서 됐는데. 축하해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야.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보면 혐알기는 자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혐알기가 됐는데 엄마도 혐알기가 돼, 아빠도 혐알기가 돼, 이렇게 혐알기가 됐거든요. 됐는데 혐알기가 안 된 자식이 만약 태어났어.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아, 얘네들이 그지? 겉으로 보이는 표현력만 보고서 이 집 자식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 집 자식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집 자식이 맞다고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열성으로도 표현된다. 이 엄마 아빠가 혐알기가 되고 혐알기가 안 되는 잡종 형태였던 거야. 오케이? 혐알기가 되는 게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야. 우성이야, 우성.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엄마도 잡종. 잡종이 아빠도 아니요. 잡종. 이렇게 혐알기 갖고 우린 다 잡종이야. 여러분 다 잡종이잖아. 잡종에 대해서 너무 어색할 거 없어. 어감이 잡종이야. 그렇잖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도 잡종이고 우리 아빠도 잡종이야. 잡종이야.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잡종이었고, 그지? 잡종인데 혐알기가 되는 것이 혐알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세대에는 혐알기가 되게끔 표현됐고 혐알기가 되게끔 표현됐는데 하필이면 얘는 25%밖에 안 되는 확률로 소문자를 물려받아서 혐알기가 안 되게 표현이 된 거라고요. 이 집 자식이 맞다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맞다라고요. 이 집 자식이. 됐죠?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열성형제,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형제. 되겠죠? 미맹도 비슷해. 미맹은 모든 거에 대해서 맛의 쓴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PTC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 PTC. 특정 PTC 용액에 대해서만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그거 우린 미맹이라고 해요. 특정 PTC라고 하는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우린 그걸 미맹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쓴맛은 다 느껴요. 돼요? 오케이? PTC 용액에 대해서만 쓴맛 못 그럼 느끼니까. 살아가는 의미는 뭐예요? 뭐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기 원주민들에게 좀 생존에 필요한 형태였었기 때문에 알아냈던 거고 그냥 이러한 형태로 아 그래 그런 거가 있구나 라고만 넘어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상이었는데 여기서 PTC 용액을 주고 있는데 엄마 아빠 다 쓴맛 느꼈거든. 근데 이 집에서 태어난 어떤 자식은 쓴맛을 못 느끼더라고. 쓴맛을 못 느껴. 미맹이야. 그치? 이것도 엄마 아빠가 미맹이 아닌데? 여긴 미맹이 자식 태어났네? 데리고 온 자식이야? 입양아야? 이 집 자식 아닌 게 아니야? 이 집 자식 맞아. 왜? 엄마 아빠가 잡종이었던 거야. 얘를 그냥 TT로 할게. 정상 유전자, 쓴맛을 느낀 유전자, 쓴맛을 못 느끼는 미맹 유전자. 엄마 아빠가 잡종. 여기도 잡종. 그죠?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으로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그죠? 서로 한 쌍이 대립유전자를 결정하고 있을 때 이 집의 자식은 엄마 아빠로부터 하필이면 소문자 미맹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쓴맛을 못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갑툭튀일 때가 무슨 형질이라고? 문서야? 갑툭튀. 엄마 아빠는 정상이거든? 미맹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맹에 대해서 PTC용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거든? 근데 여기 쓴맛을 못 느끼잖아. 이 갑툭튀가 열성형질이야, 우성형질이야? 열성형질. 그래, 열성형질이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없고요. 깃볼도 있어요. 깃볼도 이게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깃볼이 여기 좀 통통해가지고 옆에 있는 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깃볼이 얇아서 그냥 이 살하고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되게 이런 거 하면 신나죠? 아, 우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되게 굉장히 우등생인 것 같아서 막 우성형질 컬렉터가 되고 싶어. 자, 근데 분리형 엄마 아빠가 분리형인데 분리형 엄마 아빠 밑에서 부착형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부착형이 무슨 형질? 열성형질. 맞아요. 분리형이 엄마 아빠가 분리형이었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부착형이 열성형질. 이렇게 열성이 뭐고 우성이 뭔지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얘는 다 상염색체 위에 놓였기 때문에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없어요. 돼요? 자, 그리고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걸로 얘네 중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로 뭐가 있냐? 복대립 유전이 있어. 또 다른 카테고리로 누가 있냐면 복대립 유전이 있어. 복대립 유전. 돼요? 복대립 유전이 있어요. 복대립. 자, 그럼 복대립 유전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AB5식 혈액형이 복대립 유전이야. AB5식 혈액형이 대표적으로 복대립 유전. 즉, 대립 유전자가 복수인 경우. 대립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자, 풀로 적어줄게.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똑같은 말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복수 여러 개의, 즉 근데 그 여러 개가 너무 여러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2개도 아니고? 네, 2개도 아니고. 보통은 지금 얘네들은 다 2개였었잖아. 정상이야? 미맹이야. 딱 2개였었잖아. 예? 그 다음에 뭐 혐혈기가 돼? 혐혈기가 안 돼? 딱 2개였었잖아. 지금 여기 앞에 쓴 것들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은 거 딱 2개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만 있었어. 오케이? 예? 2개랑 5개부터 받은 딱 2개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딱 2개. 딱 한 쌍만 있는 거. 오케이? 그게 미맹, 정상, 깃볼 분리형, 부착형, 그죠? 그 다음 혐혈기가 태아인데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문제 풀 때 이게 대부분인데, 특이적으로 이 상염색체 위에 놓여 있으면서도 단일 인자 유전인데 그 안에 약간 디테일하게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립 유전자를 저 3개 이상을 한꺼번에 갖고 있진 않아. 근데 전체적으로 한 형질을 결정하게끔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3개나 있네. 오케이? 물론 한 사람이 저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를 한꺼번에 3개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진 않아요.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항을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2개씩 갖고 있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아서 딱 2개를 갖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전반적인 사항의 유전자를 봤더니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가 3개가 있더라고. 오케이?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개가 있더라고. 그리고 관여하는 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도 어떤 건 우열이 명확해. O 유전자와 A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이 A가 더 세, 우성이야. B와 O 사이에서도 세, B가 우성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와 B는 동률이야. A와 B는 2개가 동시에 발현돼. 그래서 표현형이 A형하고 또 달라.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자, 생각해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형인 엄마 말하잖아요. 자, 볼게요. 움직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마시라고. 덥죠? 더워요? 괜찮아요? 앉아. 빨리 sit down. 자, 이어서 할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한 형질이 결정하는 3개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하여 혈액형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복대립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복대립유전의 여러 예시들 중 여러분의 교육과정 3학년 2학기 때는 딱 ABO식 혈액형만 나와. ABO식 혈액형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유전자 A형과 B형이 있는데 얘는 지금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표현형이야. 표현형. 근데 이 A형은 아빠나 엄마한테 하나는 A형, 하나는 O형. 이 두 유전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잡종으로. 잡종으로. 그다음 너도 잡종으로. 잡종으로.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분리법칙 배웠던 것처럼 얘에서 어떤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 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가 뭐가 만들어져? A만 가지고 있는 생세포, O만 가지고 있는 생세포 두 종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얘가 체세포 조합이니까 A만 갖는 거, O만 갖는 거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 쟤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B를 갖는 거, O를 갖는 거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A 유전자 엄마한테는 여기 아빠한테는 B를 물려받을 수 있고 맞죠? 얘 이렇게 만나면 A, O를 받아서 태어날 수 있고 맞죠? 이렇게 만나면 B, O 만나서 태어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만나면 O 만나서 태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의 표현형을 우리가 표현을 해봤었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어. 그래서 적혈구에 A타입과 B타입이라는 당 단백질이 다 표현돼. 적혈구에. 오케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A, B형 있잖아. A타입하고 B타입이라는 당 단백질 이 응집원들이 둘 다가 다 발현돼 버려.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A와 B 사이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발현돼. 이런 유전도 있어. 이런 형태도 있어. 오케이? 주변에 멘델의 우열의 법칙만 완전히 다 적용되는 건 아니야. 멘델의 우열의 원리는 멘델이 아주 오래전에 그 완두콩을 가지고서 7가지 대립형질에 대해서 실험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더 유전학이 많이 연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멘델의 우열 법칙이 적용되는 유전 형태도 있고 멘델이 얘기했던 우열 원리와는 또 다르게 두 개의 대립유전자가 우열관계가 없어서 두 개가 동시에 발현돼 버리는 유전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패턴 중에 하나야. A, B형도. 돼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A, B가 동시에 발현돼 버려서 우리는 이를 A와 B형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되니까 AB형 이렇게 표현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A형이고 B형인 엄마 아빠 밑에서 여기서 두 개의 생세포, 두 종류의 생세포, 너도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빈도에 의해서 A, B형도 태어나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나? A형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넌 어떻게 태어나? B형이 태어나는 거죠? 넌 어떻게 태어나? O형이 태어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엄마 아빠를 안 닮은 O형도 엄마 아빠를 닮지 않은 AB형도 태어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는 몇 개? 3개. A 유전자, B 유전자 3개, O 유전자 이렇게 3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3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다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 한 명 한 명이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를 한꺼번에 다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어. 불가능해. 오케이? 한 명이 3개 유전자를 한꺼번에 갖고 있을 수는 없어. A, B를 갖고 있거나 AO를 갖고 있거나 BO를 갖고 있거나 O를 갖고 있거나 각각 이렇게 따로 한 명 이렇게 2개씩만 갖고 있다고.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A, B, O 3개 유전자가 있으니까 복대립 유전이라 하는 거야. 서윤이 이해돼요? 확실히? 진짜로?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그 유전자는 A, B, O 3개인 거고 관련되는 표현형에는 크게 이들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치? A, O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A형 맞죠? A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것도 A형 엄마하고 아빠한테 A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는 표현형은 A형 맞죠?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B, O 이렇게 아빠로부터는 O, 엄마한테는 B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잖아. 어떤 집의 자식은 B, B 이럴 수도 있죠. 담량애가 아니고 그죠? B, B 그럼 너는 표현형 B형 맞죠? 오케이? 그리고 엄마는 A형을 받았는데 아빠한테는 B형을 받아서
AP일 수도 있죠. 너 AB형. 맞죠? 오케이? 그리고 O형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 위에다 쓴 건 뭐야? 유전자형이 알파벳교로 썼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총 6개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우열관계랑 복드림 유전, 우열관계가 쌤쌤인 것까지를 감안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가 태어나더라. 이게 ABO식 혈액형이야. 자, 여러분 문제 161쪽 4번, 5번, 6번 풀어줘. 지금 right now. 볼게요. 자, 4번. ABO식 혈액형하고 정록생명 유전 원리입니다. 페이지 161쪽이에요. ABO식 혈액형하고 정록생명의 원리인데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위에 있죠. 복드림 유전이면서 정록생명은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열관계가 명확한데 열성 유전이라는 기본 정보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맞나요? 한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3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자, 국어를 잘 읽어야 돼. 한 형질을 결정하는 애.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이라는 하나의 형질에는 3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이 한 사람이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3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거든요. 아니죠. 그죠? 점점 국어의 함정 때문에 알았는데 틀려. 이런 말 한다고요? 틀려요. 얘는 X예요. 한 사람 몸에는 A 유전자 또는 O 유전자 2개밖에 없어. 또는 B나 A 2개밖에 없다고. 전체를 아울렀을 때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A, B, O 3개야 하면 몰라도 한 사람 몸에는 2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X라고. 아빠, 엄마한테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야 되니까. 되겠어, 진성? 오케이. 자, 2번째. 자, 대립유전자 A, B는 우열관계가 없어서 모두 표현자. 맞다. 그걸 공동우성이라고 해. 맞다. 자, 그 다음 3번째 서연아. 정록생명 남녀에 따른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 많이 틀리니? 정록생명은 남녀에 따른 서연아 많이 틀리니? 틀려요. 다르다.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X예요? X예요? 정록생명은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 그렇다. 맞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왜요? 아들은, 남자는, 그지?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물려받아 버리면 바로 그 표현형이 나타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정상으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자를 받았다? 그럼 생명으로. 100%야, 100%. 엄마가 갖고 있는 X를 받자마자. 근데 여자는 X가 2개니까, 그리고 열성 유전이니까 보인을 해주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아빠로부터 정상을 받았고 엄마로부터 정상을 받아도 정상. 그지? 겉으로 정상으로 나타나지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자손으로부터 유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럴 경우는, 보인자인 경우에는. 그죠?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유전자를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뭘 받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를 수 있다고, 여자는.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 밑에 있는 어떤 자식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는 보이는 게 다야. 표현형이 유전자형까지 다 알려줘. 계속 얘기했다. 생명유전의 경우에 남자는 표현형이 유전자형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생명이면 X'Y, 남자가 정상이면 XY. 근데 여자는 정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는지를 통해서 유추해봐야 될 수도 있다. 그죠? 얘도 태어났으니까 너는 X'을 갖고 있는 거고 생명인 아들 이렇게도 태어났으니까 뭐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아빠 X'은 딸에게 무조건 하나는 가 이렇게 가 그지? 근데 이 딸이 태어났다는 건 엄마가 무조건 X를 정상 X를 하나를 줬기 때문에 이 딸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지? 이럴 경우는 엄마는 무조건 보인자야 돼. 얘도 태어나게 하고 얘도 태어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유출을 해봐야 될 수 있다고요. 여자의 경우는. 그래서 여자는 이럴 경우에만 생명으로 표현되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 자, 그 다음 4번. 정상과 생명 대립유전자 하나 수 있는 여자의 표현형은 정상이다. 이게 뭐야? 잡종이죠 지금? 정상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여자, 보인자니까 정상으로 표현된다. 맞죠? 오예요. 자, 5번째. 아빠가 생명이면 자, 생각해봅시다. 아빠가 생명입니다. X'Y.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100%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아들은 무조건 아빠에게 뭐만 줘요? 뭐만 받아요? 아들의 Y염색체만 줘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럼 물어볼게. 거기 밑에다 써봐.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몇 %가 생명일까요? 100%. 네, 100%예요. 엄마가 생명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엄마가 생명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아빠랑 전혀 상관없어. 왜?
아들의 Y형 색채는 아빠가 줘. 그치? 근데 나머지 X형 색채는 누가 채워? 엄마가 채우잖아. 나머지 X형 색채는 엄마가 채우잖아. 엄마가 뭘 줘? 뭘 줬기 때문에 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치?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니야. 엄마가 무조건 생명유전자만 줄 수밖에 없잖아, 아들에게. 엄마가 생명이니까. 그치? 적었죠?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몇 %가 생명이다? 100%. 100% 기억하세요. 이 5번 답은 X였던 거고 나머지 숙제 일단 해줄게요. 5번, 6번 숙제일 거고요. 지금 했잖아요. 5번, 6번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고 그 다음 앞페이지에 159쪽 1번, 2번, 3번도 숙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62쪽과 그죠? 163, 4까지 서술형 빼고 164까지 스스로 복습해서 해보시고요. 문제풀이 토요일까지는 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주전까지 끝낼 거예요. 꼭 해오셔야 돼요. 선생님 저 숙제 안 했어요. 뭔가 응랑한 대우를 하고 시작할게요.